윤 대표님, 예. 21일에는 예.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찰청 국감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네. 검찰총장 할 때 네. 대검 국감을 통해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렇죠. 그때 박범계 의원이 공격하니까 그렇죠. 의원님 전에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전에 또 여주지청장인가요? 네. 그때 그렇죠. 또 국감에 나와서 네.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명언이죠. 명언을 남기면서 대권 후보로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직하고 공정과 소신 이 브랜드로 윤석열이라는 일개 검사가 예. 정치 경험 첨예 없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는 대통령을 만들었을 때 국민들이 생각하고 지금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지율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우리 윤 대표님의 고향인 충청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고향은 아니지만 또 선대가 아버지부터 공주 예, 그가 그렇습니다. 고향이 아닙니까? 네. 선대들. 네, 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대검 국감이 여러 가지로 지금 한대 이슈가 걸려 있어서 네. 심우정 검찰총장도 무슨 명언해 갖고 네. 한동안 확 제치고 네. 대권 후보로 또 떠오르는 것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비교적 뭐 무난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은 받고 있죠. 이번에 뭐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이거 뭐 불기소하면서 좀 논란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큰 길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심우정 네. 검찰총장에 붙인 심대평 전 네. 충남지사가 사실은 JP 이후에 네, 그렇죠. 충청권의 대권 후보로 그렇습니다. 맹주로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좀 헌화했는데 그냥 깨갱해버렸고 국회의원도 떨어져 버렸죠. 지금 충청도에 대권 후보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 충청권은 어떻게 보면 충청 대망론이 사라져버렸어요.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었는데 네. 총선 때 보면은 완전히 민주당으로 돌아서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걸 빨리 좀 땡기기 위한 충청권을 여권에서 좀 끌어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오늘 네. 이 대검 국감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네. 회계 책임자로서 네. 보좌관을 했던 네. 그리고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을 했던 강혜경이라는 분이 나와서 네. 증언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네. 이 수사에 대해서 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그에 대한 또 야권의 공세가 강할 것은 뻔한 데다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탄핵을 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 불러다가 또 정청래가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몸풀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감이 핫하게 붙을 가능성이 크지요. 그렇죠. 예. 뭐 오늘 금방 고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강혜경. 혜경이가 말썽입니다. 그러네. 이재명 부인 김혜경, 강혜경 뭐. 법인카드 온통 흔들고 다니고 자기가 영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이게 말썽이 많이 빚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수사받고 뭐 여러 가지 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뭐 아직 뭐 결과 심판은 안 나왔습니다만 재판이 여러 가지 진행 중이죠. 근데 이 강혜경도 오늘 어떤 증언을 할 것인가 이게 상당히 명태균이 여태까지 했는데 사실 뻥도 많아요. 뻥도 많고 뭐 2,000개가 있다는데 뭐 여태까지 나온 거는 사실은 별건 없거든요. 근데 이 강혜경은 또 명태균한테 어떻게 보면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터뜨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얼만큼 나오느냐 뭐 이거는 본인은 상당히 뭐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 책임자도 있고 자기 말로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이
강혜경이가 예. 실무적인 일들은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녹음 파일이 26,953건이나 자기가 예. 있다니까. 이 예. 사람이 저는 명태균은 좀 허풍성 같고 약간 사기성이 좀 강하고 강혜경이가 어떻게 보면 진짜 팩트를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여론조사 관련해서 네. 비용 그렇죠. 그 3억 6천만 원 그거 네. 받으러 간다더니 네. 그걸 돈 안 주고 네. 김영선이 예. 공천 받아 왔더라. 예.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예. 개입한 것 같더라.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통화한 녹취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여론조사를 어떻게 예. 이른바 마사지 예. 조작을 했는지 했느냐. 그런 거 그런 거는 예, 여러 가지 뭐 선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걸릴 여러 수가 가지가 있죠. 걸릴 수 실정법에 바로 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 강혜경이가 무슨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 명태균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이가 갔다 와서 네. 뭐라고 하더라, 뭐 네. 어쩌더라, 또 네. 이런 지시를 했으니까 네가 어떻게 네. 하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태균도 앙심해서 하지만은 이 강혜경도 이 명태균 소속으로 있었다가 김영선 의원한테 가서 회계 책임자를 했거든요. 근데 김영선이가 이 국회의원이 안 되면서 자기가 약간 이 내가 홀대 받았다. 예? 어떻게든지 좀 나를 안 해줬다. 뭐 이런 또 앙심이 또 상당히 있는가 봐요. 명태균하고는 완전히 등이 갈린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명태균하고 이거 완전히 손보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대선 직전에 22년 26차례 여론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보고했다. 뭐 이게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명태균이가 대통령 측의 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받는 대신에 윤 대통령 취임 후에 바로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공천했다. 이 돈 대통령한테 안 받는 대신에 김영선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대가성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경북에 출마 희망하는 예비 후보 2명에게 1억 2천만 원을 받았대요. 대선 여론조사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신 받았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대선 여론조사 비용이 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돈 내라니까 그걸 김영선 의원한테 찔러서 이렇게 주게 했다. 그러니까 돈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실정법 위반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국회에서 증언을 할 때 얼만큼 신빙성 있고 이 근거를 대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전국의 파란이 예고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창원 예. 그 국가산업단지 지정하는데 뭐 김영선이도 원희룡 예. 당시 국토부 장관 만나서 노력을 했지만 명태균이가 기획을 하고 제일 많이 공헌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정이 발표되기 전에 명태균이는 이미 알고 이 강혜경이가 그때는 미래항공연구소에 있는데 뭐 플래카드도 어떻게 준비하라 뭐 이런 거 다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세종시로 가려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끌어당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예, 지난해 3월에 이제 창원 국가 산단 선정에 뭐 미리 알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창원 의창구의 103만 평 원전 방위 산업으로 특화된 그런 산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지역도 좀 바뀌고 창원 내에서도 지역이 좀 왔다 갔다 했는가 봐요. 그리고 미리 좀 알려지고 누설이 되고 이러면은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태균이가 이 당시에 발표되기 전날 며칠 전에 현수막 준비해라. 뭐 이렇게 해서 미리 알려진 정황이 이게 나타나거든요. 이제 민주당에서 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이 강혜경을 공익제보 보호 1호로 또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혜경이가 얼만큼 폭탄 발언을 할지 오늘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정말 어떤 또 폭로가 나올지 그 폭로 내용에 따라서는 파장이 또 어디까지 미칠지. 그렇죠. 회계 책임자거든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재벌 회사도 회계 책임자들은 금고직이라고 해서 잘 안 잘립니다. 못 자르죠. 회장 비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회장 금고 막 갖다 쓰거든요. 그걸 금고직이만 알아요. 딴 사람들은
제보할래도 할 게 없습니다. 모르죠. 근데 금고지기가 뭐 국세청이나 뭐 검찰에 한번 갔다. 그러면 회장 바로 감옥 가는 거죠. 옛날에 몇 개 재벌들 무너진 것도 그 회계 책임자들이 검찰에 가서 다 이렇게 자료 갖다 주고 수사에 들어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직한 금고지기들은 그럴 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명태균이 그동안 뭐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 명태균이가 과연 어떻게 여권의 핵심부에 진입을 했을까? 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조금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원래 명태균이가 전화번호부 네. 만드는 그런 장사를 했다면서요. 네. 옛날에 전화번호 뭐 이렇게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두꺼웠죠. 그게 뭐 네. 다 전화번호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그 그게 지역 사람 DB가 사실 다 거기 있는 그게 거예요. 다 있죠. 네. 그런데 이 핸드폰이 나오면서 전화번호가 필요가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화번호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론조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죠. 해갖고 이 미래항공연구소를 만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업종 전환을 한 거죠. 그러면서 또 시사경남이라는 것을 네. 인터넷 신문 하나 만들었고 저희가 편집국장도 하고 오너도 하고 거기에 네. 뭐 기자라는 게 뭐 몇이나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네. 결국은 여론조사 지금은 과거 같으면은 정치인들이 제일 달라드는 게 이거 돈 아니었습니까? 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쩐보다도 워낙 이제 선거법이라는 게 강화되니까 여론조사에 목을 맵니다. 그렇죠. 여론조사 하나 가지고 네. 판을 뒤집거든요. 아, 1등 나왔다더라. 한번 그냥 사람들이 밴드 웨건 효과로 거리 몰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지금 최고 왕이 돼서 여론조사가 지지율이 깡패다 이런 말까지 나오죠. 지난번에 장관했다가 공천 못 받고 떨어진 사람을 한번 만났거든요. 예. 지역에 내려가 보니까 여론조사가 아예 상대가 안 되더래요. 예. 그쪽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전화번호도 서로 공유하고 이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은 전화통이 앞에 기다렸다가 딱 받아서 응답하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전화 받지도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상대가 안 되고 여론조사 업체를 통해서 자기네끼리 다 이루어지니까 아예 들러리만 쓰다 왔다 오고 장관 출신. 장관 출신이 완전히 거품 물더라고요. 내 이렇게 망신당한 적은 처음이라는데 명함도 못 내민답니다. 예, 지역하고 이 기존 그 지역 정치인들하고 딱 유착이 돼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명태균이가 네. 특히 이 경남 그 네. 일대에서는 뭐 지금 박완수 네. 경남지사부터 의원들 다 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만들어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가 여론조사에서 꽃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떼돈 벌고 있잖아요. 떼돈 벌었죠. 지난번에도 왜 금정구에서 크게 이긴다고 발표했잖아요. 당일날 예? 민주당이. 그게 여론 조작이거든요. 그렇게 네. 이긴다고 자꾸 나오면 그런가 그렇죠. 해갖고 사람들이 거기 몰려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론 조작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20몇 %인데 이게 여론조사가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이 질 수가 없는 동네랍니다. 예, 우리나라 서울로 말하면 강남 같은 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 이긴다고 김어준 여론조사 합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이런 게 여론조사가 엉터리인데 명태균이도 이런 거 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런 거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믿기 위해서 김영선 의원을 꼬시고 그 김영선 의원은 5선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권에 뭐 내놓으라는 사람 다 다리를 놓아줄 수 옛날 있잖아. 당대표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 대통령하고 했죠. 서울법대 동기예요. 예. 그리고 일산에서 해먹을 만큼 해먹고 비례대표도 하고 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창원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 공천 받는데 이 명태균이가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영선이가 중앙 모델을 이 명태균을 연결시켜 준 거죠. 핵심 고리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예. 이 명태균이가 저거나 마당발인 모양이죠. 예. 윤핵관들도 풀지 못했던 네. 김종인, 네. 이준석 모시기를 네. 그냥 한 열흘 만에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딱 만나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완전히 명태균한테 그 문자에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 문자에. 신뢰하고. 명 선생님이 그러니까 윤 대통령 완전 의존하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명태균이가 좀 오버하니까 좀 끄는 것 같고 측근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윤 대통령은 거리를 뒀대요. 근데 이 오지랖 넓은 김건희 여사만 계속 관리를 한 거예요.
이번 22대 총선까지 관리를 한 거 아닙니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단이 생긴 거죠. 예. 네. 그 김종인 모시기. 예? 그때 윤석열 캠프의 최대 화두가 김종인 모시기였거든요. 예. 예. 그 김종인 할아버지가 씨알도 안 먹겠대요, 처음에. 근데 이 명태균이가 나서서 열흘 만에 모시고 와서 악수하는 세레머니를 한 거죠. 결국은 이준석이가 가서 네. 이 김종인을 모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준석이는 김종인 퀴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명태균이는 네. 이준석을 본인이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PNR 통해서 확 뒤집어가지고 그렇죠. 여론조사를. 네. 당 대표 할 그러니까 때 준서가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 내가 만들었어 이놈아. 뭐 이러니까 이준석은 쩔쩔 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에도 왜 칠보상가 어디 절에 가서 칠보사. 예, 김영선이가 내가 이거 제보할 테니까 비례대표 1번 내놔. 큰 소리 쳤던 거 아니에요? 예. 이준석이랑 천하람이가 뭐가 답답해서 김영선한테 그걸 쩔쩔 맺겠어요? 예. 이준석이는 거기서 홍매화까지 새벽 4시에 신고 왔잖아요. 거기 명태균이 있었지 않습니까? 명태균이가 또 너 홍매화 하나 심어야 앞으로 대권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명태균이가 재주는 좋은 사람 같아요. 김영선 전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무대에 발을 넓혀가지고 여권 핵심부까지 그렇죠. 진출해가지고 지금 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김영선 전 의원은 이해창 총재가 영입을 했습니다. 판사 출신. 판사 출신인데 그래갖고 그때는 금배지도 없고 부대변인 하면서 이 기자실 담당했는데 제가 그 기자단 간사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걸피도 불러가지고 심부름 시키고 그랬었습니다. 참 오래된 얘기네요. 어쨌든 오늘 대검 국감에서 지금 뭐 저희가 강혜경 씨라든가 명태균 씨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오늘 국감에서 걸러지지 않을까. 거기에 또 정청래가 또 얼마나 쇼를 할지 그것도 또 관심사입니다. 또 정청래가 쇼를 하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김건희 여사 증인 출석 안 한다 해갖고 뭐 동행명장을 발부를 하고 야당 의원들이 또 우르르 쫓아간 모양이죠. 네. 그래서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수 씨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국회 법사위원회가 발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전체 회의를 열고 그 동행 명령장을 의결했습니다. 의결해서 이제 가겠다는 거죠. 네. 이것도 다 쇼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영부인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는 망신주기 위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디에 속된 말로 머리끄덩이 자꾸 끌고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감에 대통령 부인이라든가 그 장모를 증인으로 채택해가지고 나오라는 것 자체가 국가의 품격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 그런 걸 봤습니까? 혹시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정청래가 하는 짓이잖아요. 뭐 말은 그렇듯하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니까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에도 임해야 된다 하면서 김건희 동행 명령장을 의결한 건데. 이재명은 재판 가기 싫으면 안 가지 않습니까? 뭐 국회 일정이 있다, 뭐 단식한다, 뭐 한다 해갖고 자기 멋대로 뭐 무단 결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자꾸 자극하는 거죠. 자극에. 그래서 헛된 판단이 나오고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얕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쇼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최민희 두 사람이 문제입니다. 정말 저질들이죠. 저질들. 아유. 그렇죠. 쇼다가 그냥 검사들한테 지금 그라이도 검사들 완전히 뿔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검사 탄핵을 넘어서 자기들은 수장, 검찰총장까지 탄핵해버린다 이거야 해가지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 그 수사지휘권이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이 지금 검찰총장한테 없습니다. 지금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배제시켜 버렸어요. 추미애가. 그래서 없는 거를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했다고 책임져라.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제 한 달 남짓입니다. 취임한 지. 근데 그런 사람을 탄핵 벌써 한다는 건 방통위원장 이진숙 뭐 되자마자 탄핵한 거랑 똑같죠. 하지만은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무조건 탄핵은 통과거든요. 그럼요. 국회는 뭐 민주당이 한 170석이 넘으니까 막무가내 탄핵시키면 탄핵이 되는 겁니다. 넘으니까 무조건 탄핵은 가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폭주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뭐 11월에 우선 뭐 이재명에 관한 재판이 11월 중순 하순에 있잖아요. 그걸 앞두고 민주당이 총 공세에 나서는 거죠. 예. 대검 국감 결과 좀 지켜보고 네. 후속적인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